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며 이웃을 서로 살피고 돕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독사 등 안타까운 사례도 함께 나타나는데요. 전남도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5주년을 맞은 기동대의 성과 보고의 현장 소식,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동부청사에서 복지 시책의 우수 모델로 손꼽히는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의 성과 공유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가 함께한 5년, 다시 시작하는 5년을 주제로 22개 시군 복지 기동대원과 협력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모여 그동안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대원들을 표창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복지 기동대원들께서 취약계층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집을 수리해주고 생활 소규모 시설도 개선하는 등 복지 기동대원들과 함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가까운 읍면동이나 위기가구 지원콜 120으로 전화하면 기동대원이 직접 찾아가는 촘촘한 복지 지원을 펼치며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복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올겨울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증액된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기동대원과 함께 생활지원금 지원, 집수리, 소규모 시설 개선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리스타의 꿈을 키우며 자격증을 딴 중증장애인은 취업이라는 또 다른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장애인 바리스타가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카페가 필요한데요. 전남 최초로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개소한 광양시 드림 카페가 운영 8주년을 맞았습니다.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하루 평균 200여 잔의 음료가 판매된다고 합니다. 현장에 유재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양시청사에 자리한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비장애인 바리스타가 함께 근무하는 드림카페가 8주년을 맞아 화제입니다. 드림카페 시청점은 지난 2015년 12월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인 공공청사 활용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문을 열었으며 현재 6명의 바리스타가 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좋은 품질의 음료를 저렴하게 서비스해 손님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해마다 매출액이 올라 수익금만으로 운영이 가능할 만큼 자립한 상태입니다. 카페에서 일할 때는 좀 편하고 커피 만드는 게 아주 좀 재밌었습니다. 또 다른 곳은 거의 사람들과 대화를 한 번도 조금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었는지 카페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씩 대화할 때 좀 계속 많이 나와졌더라고요. 장애인 전문 취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내에 장애인을 전담하는 취업 상담사를 배치해서 구인 구직 상담부터 고용유지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취업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드림카페를 오는 2026년까지 5개소로 증설할 계획이라 바리스타의 꿈을 가진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유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학교가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들의 상황은 더 어렵기 마련입니다. 신안군 섬마을 작은 학교들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역발상으로 학생을 유치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 섬마을 작은 학교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으로 학생 수를 늘리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안군 도초고등학교는 섬지역 최대 학급수를 자랑하며 지리적 제약이 교육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섬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해 교육부의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인 신안 홍도에 위치한 흑산도 홍도분교는 폐교의 위기에 처했으나 신안군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학교를 지켰습니다. 군은 전학을 희망하는 세대에게 주거시설, 일자리 제공, 햇빛 아동수당 지급 등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10명의 학생이 전학을 오게 됐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로 농어촌 작은 학교들이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를 뒤집는 신안군 작은 학교들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여수시 소식입니다. 동아시아 e스포츠 교류의 장인 2023 한중일 e스포츠 대회가 지난 주말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는 처음으로 3개국 선수단이 모두 참가하는 대면 행사로 열려 3일간 한국, 중국, 일본에서 참가한 69명의 선수가 4개 종목을 겨뤘습니다. 3,200여 명 현장 관람객의 뜨거운 응원 속에 한국은 1개 종목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일본은 2개 종목에서 승리해 대회 종합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경제 발전을 돕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남 테크노파크가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지난 2003년 창립 당시 30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해 현재 1,730억 원까지 약 6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20년간의 성장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20주년의 이 특별한 날은 그동안 모두가 함께 쌓아온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놓여질 큰 도전과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다짐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앞으로 지역 산업과 기업 지원에 더해 정부 R&D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전남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이 설치돼 환한 불빛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순천시는 오천 그린광장에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트리와 경관 조명을 조성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시청 앞 광장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온도탑 옆에 대형 트리를 설치하고 2023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이 밖에도 무안군 남악중앙공원, 신안 퍼플섬 등의 겨울밤을 아름답게 밝혀줄 트리들이 따뜻한 불빛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도군 소식입니다. 진도군에서 2023 전국 여성 최고 경영자 경영연수가 열려 이틀간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수는 전남도와 진도군의 후원으로 국내 여성 기업인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기술 기반 업종에서 창업 여성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지사는 축사를 통해 여성 경제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여성 기업의 발전과 여성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전남 지역의 사건 사고 전해드립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전남 서부 지역 마약류 공급 총책인 불법 체류 외국인 A씨를 18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올해 7회에 걸쳐 외국인 마약 사범 총 12명을 검거했으며 마약 범죄 척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진군과 나주시에 공장과 농장에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전소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성군 한 양계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닭 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4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곳곳의 소식을 지도를 통해 전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 정유정 아나운서입니다. 알고 보면 보인다. 톡톡 스마일 지도. 주간 문화 지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여행지 무안입니다. 무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전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볼까요? 오는 2월 12일까지 오승우 미술관에서 세상의 모든 것, 만다라 혹은 모나드를 주제로 미디어 아트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과학, 사회, 기후, 자연, 전염병, 전쟁 등 여러 측면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 시대의 특성을 바로크 역사와 깊이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전시는 예술가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드러내고 편향된 이념이나 통념을 비판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에 존재하는 양극성의 모순을 어떤 방식으로 조화롭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상을 보는 관점이 다양한 것만큼 작가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그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전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온전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이라면 아나운서가 골라주는 금주 추천도서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특정 브랜드가 있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나요? 요즘 시장은 무엇보다도 고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브랜드 경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개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요즘 환영받는 브랜드, 오래 살아남는 브랜드는 무엇이 다를까? 지금 고객은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반응할까? 브랜딩 성공 사례는 많지만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성공한 브랜드 사례들을 모은 해법 같은 도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 소개해드릴 도서 최현미 작가의 브랜드 인사이트입니다. 책의 저자는 22년간 다양한 브랜딩 경험을 가진 마케팅 전문가로 브랜딩 전략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혹은 브랜드를 잘 가꾸기 위해 이 책을 집어든다면 저자와 함께 가장 나다운 브랜딩으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특별함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고 보면 보이는 스마일 지도,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지역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포시가 국내 최초로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 국내 해운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남항교육연구지구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할 인프라 총 5개 동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모습을 갖출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내년 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올해 예산보다 9,500만 원 늘어난 17억 3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장애인의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2023 노고담배 구례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선발된 선수 50명이 지난 1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어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은 15일부터 19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한국, 태국, 중국 팀 간의 교류전에서 활약했습니다. 영암군은 2024년 귀농어 기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귀촌 세대 8곳의 안정적 창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역에서 식당, 빵집, 공방, 특산품 가게 등 농업 위의 분야에서 창업할 세대를 선정해 한 곳당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흥군과 장흥중앙로터리클럽은
저소득 장애인 가정, 고령 가정 등 6가구를 선정해 주거 환경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던 저소득 가정에 실내 화장실 설치, 보일러, 지붕 수리, 도배 장판 등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나기를 선물했습니다. 연말연시에 해남군 땅끝마을에서 열리는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4년 만에 재개됩니다. 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이틀간 땅끝마을 오시아노 관광단지 두륜산 오소제에서 각각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 다가오는 청룡의 해를 의미 있게 맞이하고 싶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유제니 아나운서가 세계의 복지제도를 소개합니다. 선진국들의 다양한 복지 모델을 알아보는 글로벌 웰페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국의 교육 복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의 장애인 복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계속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장애인들이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프랑스는 과연 어떤 장애인 지원 정책을 펼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프랑스 정부는 장애인 연령에 제한 없이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3개월간 최고 4,000유로의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장애 보상 수당이라는 제도를 2022년부터 10년간 고정 지원합니다. 이 수당은 현금 지원으로 자립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호인력, 보호장비, 주거, 이동 편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또한 장애인의 주거 환경에 대한 지원 또한 놓치지 않는데요. 프랑스는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은 사회 공공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수당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주거 환경 등 생활 전반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들을 개선하는 모습에서 장애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 또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개선되는 복지 정책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글로벌 웰페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뉴질랜드의 노인 복지를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가 소식입니다. 예술 작품을 보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신비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해 색채의 하모니를 보여주고 대자연의 생명력까지 표현한다고 합니다. 독특한 묘법으로 자연의 성질들을 표현하며 현대회화의 극점을 보여주는 박화자 작가를 만나러 유제니 아나운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자연은 때론 고요하기도, 때론 움직이기도 합니다. 고요함과 움직임, 그리고 정지된 침묵의 문을 통해 넓은 세상으로 확장되는 세계를 미학으로 끌어냈습니다. 박화자 작가는 한국 현대미술의 독자적 구상회화의 정체성을 확립해온 작가로 초기에는 구상회화를 중심으로 작업했으나 최근에는 추상형 회화로 작품을 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나무를 보더라도 그 나무 속에 나만의 세계를 보고 또 바라보고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속에 또 고목 속에 고목에서 또 꽃이 피는 그런 연상을 상상을 하면서 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투박한 붓자국으로 질묘의 특질을 나타내는 마티에르 효과를 자주 사용하는 작가는 작품 속에 실제 자연이 살아있는 생명감을 줍니다. 진출과 후퇴 속으로 표현되는 색채의 하모니는 회화의 품격을 높여
현대회화의 극점에 이르게 합니다. 열정적인 붉은 계열의 색감을 중심으로 여러 물감들이 각각의 생명체인 양 조화롭게 어우러져 보는 사람에게 각기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유분방한 묘법은 면과 색채가 공간 여백과 앙상블을 이루어 특유의 계절감을 표방하는 대자연의 생명력이 작품 속에 살아 숨쉬게 합니다. 자연의 크고 작은 성질들을 독특한 기법으로 표현하며 우리가 보는 세상 그 이상으로 세계를 확장하는 작가의 예술 세계는 작품을 보는 우리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넘어가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박화자 작가는 21세기에 들어 시시각각으로 확산된 현대미술에 다양한 표현 문화를 앞장서서 이끌며 다변화하는 예술 세계를 보여줍니다. 자유분방한 묘법으로 면과 색채가 공간 여백과 조화를 이루는 신비를 보여주며 우리의 지각 세계를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합니다. 다채로운 색감으로 어우러진 물감들이 각각의 생명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자연의 생명력을 전하는 것은 물론 예술이 표현하는 세계에는 한계가 없다는 신비로움을 안겨줍니다. 복지TV 뉴스 유진입니다. 곳곳에 화사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가운데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이번 겨울에는 우리 곁에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를 전해주는 산타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12월 셋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